이번 시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59페이지고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요건은 반드시 스스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정보들은 전부 다 개인정보입니다.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해서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이 되겠지만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조회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조회를 하는 건데 부양가족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간소화 자료를 부양가족이라든가 본인이 따로따로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부양가족 자료도 조회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로서 소득자 본인이 조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동의는 인증서를 통해서 동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서라든가 아니면 요즘 이제 핸드폰에 인증번호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인 자녀인 경우에는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 미만은 상관없지만 만 19세 넘어간 자녀들, 특히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만 20세 넘어가는 자녀들이 있죠. 2000년생들일 겁니다. 2000년생들일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동의 없이 바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동의를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사항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과세 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적합성을 검증할 의무도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를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된 자료를 갖고 내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을 했는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에서 준 거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 판단 없이 그냥 적용해도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주는 거는 그냥 참고 자료다.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요건들은 확인해라라는 겁니다. 소득공제자가 별도로 공제 요건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우리 주택자금공제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집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 관련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지 5억 원 초과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건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적용하라라는 겁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적용 대상이 아닌 부분은 다 빼내야 되는 부분이죠.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별도로 검토해달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를 한번 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신용카드, 기타 금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신용카드나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들이 공적기관이고요. 지출을 하는 곳에 내가 결제하는 곳에서 내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정보를 국세청으로 전부 다 전송해서 제가 연말정산 때 다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출하는 곳에서 내 인적사항을 일일이 파악이 안 되는 곳에 관련되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별도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다 제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국세청에서 다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도 가입할 때 이미 제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 있죠.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관련되는 부분,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관련되는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입할 때 또는 대출을 받을 때 이미 다 인적사항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관련되는 거 마찬가지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지출을 하는 부분인데 이 의료비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돼 있죠.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도 병원을 통해서 이미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국세청에서 올해부터는 특이하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100% 그러니까 제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공하는 방식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국세청에서 안경점에 대한 정보를 카드사로 제공을 하고 카드사에서는 그 안경점에 대한 부분 정보 구분에 따라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다 구분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이 되겠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겠지만 신용카드로 사용을 안 했다라고 하면 별도의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구입 비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인정보가 제공이 안 되는 거죠. 보청기 살 때 내 주민등록번호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챙겨야 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지급능력, 유치원 교육비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세청 교육당국에서 이미 개인적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전부 다 제공이 됩니다. 근데 교육비 중에 취약전 아동의 보육시설 학원 체육 관련되는 교육비 이 부분들은 개인정보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공제 신고서를 공제 신청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마찬가지로 제공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복 구입비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공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교복 구입할 때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일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괄 구매했을 때에는 교육비 자료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옵니다. 교복 구입비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개별적으로 구입한 거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이것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자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 관련되는 부분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기타 부분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제공해 주고 있고요.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은 세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일부분은 기부금 관련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이 되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일부분은 제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이 되고 안 되고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로 영수증을 전부 다 챙겨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세액 공제도 기본적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공기관을 통해서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제공이 됩니다. 자, 간소화 자료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살펴보면 실손 의료보험금 자료 제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작년까지도 실손 의료보험금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그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다가 포함시켜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경 관련되는 부분은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해서 안경 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자료 구분해서 제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경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경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구입한 거와 신용카드 이외 신용카드는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의료비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제공이 안 된다. 그래서 별도 서류를 챙겨야 된다.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되는 기부금 자료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월세 자료가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갖고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59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고 활용하는 부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9페이지에 있는 부분 보시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는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인인증서가 대부분은 공인인증서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인증서 이외에도 요즘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어쨌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자료를 갖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이미 로그인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조회 발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조회 발급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갑니다. 조회 발급 메뉴에 보시면 중간에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연말정산 간소화가 있습니다. 자, 이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되는 이용 절차 안내, 근로자 자료 제공 동의 신청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오른쪽에 자료 제공 동의 조회 취소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자료 제공 동의 동의 현황 조회가 있습니다. 자, 20년도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게 되면 조회를 하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녀 관련해서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고 미성자녀는 바로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 동의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동의해 준 케이스가 되겠고요. 미성자녀는 동의 필요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소득자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 현황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청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동의 방법이라고 해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에 동의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동의 방법을 팝업 창을 통해 갖고 확인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263페이지에 그러니까 교재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인 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성자녀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본인 인증 신청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본인 인증 신청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증 신청, 미성자녀 신청, 온라인 신청, 팩스, 세무서 방문 신청 관련해서 있습니다. 인증 신청은 자료 제공자의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그 다음에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에 인증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수단 관련되는 부분, 자료 제공자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관련되는 인증번호라든가 또는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요. 미성년 자녀 신청은 옆에 보시면 미성년 자녀 신청이라고 하는 창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성년이 된 자녀, 즉 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 만 20살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 19세가 넘어가게 되면 공제 신청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자녀가 아니라 성인이 되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직접 동의가 필요하니까 이때 걸려 있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2년 출생자녀는 2021년 귀속연말정산 시에 성년이므로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1년도 귀속 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 부분들 나이 언저리에 걸려 있는 미성자녀들은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는 동의 신청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동의 수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의 수단은 우리 262페이지에 보시면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에 관련해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전부 다 받았다라고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쪽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조회하는 방법으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근로자 부분이 있죠.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제 클릭하셔갖고 내용을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 귀속분부터 이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 관련되는 부분은 아직 그 2021년 1월 15일이 돼야 이 사이트에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는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로 관련되는 부분을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속연도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월 해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관련되는 모든 정보들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출된 모든 내용들을 조회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때 근로제공 기간 동안만 지출된 걸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20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로를 했다면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7월 달부터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전체 월을 선택을 해제를 하신 다음에 7월, 8월, 9월 해서 근무한 월수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관련되는 정보를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1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뭐 이런 근로제공 기간에 영향을 받는 것들은 조회가 안 되겠지만 나머지 연금계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1년 365일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더라도 1년치를 전부 다 조회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기간 월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만 체크하셔갖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전체 월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기부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돋보기 모양이 있는 란이 금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금액으로 바뀌면서 하단 부분에 가입자, 구분, 종류, 금액까지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되는 내용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시게 되면 납부한 보험회사 관련되는 부분과 피보험자 관련되는 부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지출하셨고 확인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출 금액에 어떤 부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지출 금액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세부 내역이 나옵니다. 세부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마찬가지로 조회하실 수 있고요. 신용카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불카드,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다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 그 다음에 장기집합 투자 관련되는 부분 자, 하나하나 전부 다 클릭하셔갖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 관련되는 부분, 개인연금저축 관련되는 부분, 자, 현금 영수증 관련되는 부분, 자, 하나하나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하시고 나면 오른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이 나오면서 현금 영수증 관련되는 부분인데 현금 영수증 안내라고 해서 세부 내역들을 전부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관련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이론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하는 내용들이죠. 제가 다 설명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조회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이 부분들을 한 번에 내려받기가 있고 한 번에 인쇄하기가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내려받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갖고 파일로 내려받는 부분입니다. 파일로 내려받는 부분인데요. 전체 관련되는 내용들이 선택이 되어 있고 내려받기를 통해서 저장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바탕화면에 한번 내려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내려받았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파일로 내려받으실 때 중간에 보시면 문서 열기 암호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암호를 설정하게 되면 이 파일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라든가 이런 쪽과 연동할 때 암호 문제 때문에 연동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연동시키실 때에는 이 문서 열기의 암호 설정을 설정하지 않고 자료를 내려받아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일괄 내려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인쇄하기는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출력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연말정산 세무사랑 프로로 자동으로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파일 형태로 내려받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필요하다면 의료비만 내려받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보시면 의료비 기본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 PDF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이렇게 내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할 때는 어쨌든 한 번에 내려받기 형태로 처리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내려받은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바탕화면에 제가 PDF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내려받았는데 이 PDF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관련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진본 확인 필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내려받은 이 PDF 파일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와 연동해서 관련되는 정보들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연동돼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반드시 그 한 번에 내려받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제공, 모든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가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제공 동의 현황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부양가족 중에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추가로 등록하신 후에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우리 자료를 확인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